제가 이제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라는 책을 하나 재작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사보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이거든요. 이 책을 냈는데 마지막에 유엔이란 무엇이다라고 이제 과제를 하나 냈어요. 이제 이메일을. 근데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엄청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생들이 쓰는 이메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걸 놀랐습니다. 전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이모티콘을 정말 많이 씁니다. 문자 쓰듯이. 둘째, 옆집 아저씨 아주 오래 만났던 친구, 뭐 아저씨처럼 아주 친한 척을 많이 합니다. 셋째, 말이 횡설수설을 해요. 야, 이게 진짜 초등학생의 특징이구나.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주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되게 독특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좀 반대됩니다. 첫째, 이모티콘의 사용을 절제했고 저에게 친한 척을 안 했습니다. 셋째, 5줄에 걸쳐서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답장을 보냈어요. 주연아,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외교관이 되는데 필요한 거 글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주연이는 마치 대학생이 쓴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아. 주연에게는 이미 글 쓰는 아주 좋은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그걸 듣고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제 뭐 무슨 작용들이 있었겠죠. 막 수많은 화학 작용들이. 그래서 작년에 5월 어린이날 끝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넘버링을 하면서 이메일 보냈어요. 두 번째 이메일입니다. 선생님 제 편지 기다리셨죠? 하면서 여기 딱 열어보니까 다시 초등학생 새 특징이 드러나요. 첫째, 이모티콘을 이제 쓰고 저에게 엄청 친한 척을 하면서 선생님 제 소식 기다리셨죠? 저 주연이에요, 주연이. 또 이야기가 황설수설하더라고요. 어린이날 맞이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뭐죠,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반에서 나가라고 해서 이제 몇 명씩 나갔답니다. 근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장려상을 탔습니다. 저는 최우상, 대상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그때 저한테 글 잘 쓴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운을 띄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우, 내가 좀 칭찬한 거야. 너 대상 받았나 했더니 장려상 받았어요, 장려상. 네,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연아, 내가 글 잘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봐봐, 이제 상까지, 장려상까지 타잖아. 자,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세 번째 이메일입니다. 넘버링을 하고 저한테 또 보냈어요. 선생님, 제 얘기 기다리셨죠? 얘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름방학에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합을 해서 어떤 잉글리시 스피치 캠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친구가 또 이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글은 이제 장려상을 받을 거, 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선에 이제 딱 나가서 2분, 3분 동안 자신의 꿈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또 장려상 타서 이번에는 딱 한 명한테 정말 대상을 이 친구가 받아왔어요. 또 제가 답장을 보냈죠. 작년 12월 5일 이 친구의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 친구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저 5학년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들려줄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태까지 참고 있었는데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메일을 보내요. 저한테 또 세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어떤 친구 과정인지 아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걸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해 준다는 거, 너 가능해, 너 잠재력이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이 친구는 사실 그것들이 기재로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제가 책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험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야기하는 존재거든요. 뉴질랜드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 하잖아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를 다 부른 다음에 야, 나 뉴질랜드에서 떨어져 봤어. 얘기하고 싶거든요.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드는 게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들,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엄청 신뢰라는 것들이 엄청 발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분 남았죠? 10분 남았죠? 15분 남았습니다. 40분까지. 예. 말을 괜히 빨리 했네요.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테덱스 한번 두세 번 했는데 이게 18분이잖아요. 그거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거의 18분 맞춰서 하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빨라야 됩니다. 근데 좀 천천히 할게요. 괜히 그렇게 빨리 했네. 자, 그래서 제가 휴먼 벤처 캐피털리스트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돈을 구워주는 이런 거는 거의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신뢰를 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자신은 공익 광고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계획인데 어떠세요? 그거 좋네. 해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힘을 갖고 가서 이제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고등학교 친구는 자신이 초등학교 때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의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은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아픔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뭔가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을 내가 소아암에 걸린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걸로 이것을 바꿉니다. 제가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km 때마다 사람들에게 1만 원씩 후원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소아암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해 줄게요. 그래서 그 14점 몇 킬로짜리 하프인가요? 그걸 뛰었는데 성적도 3등이 나왔어요. 소아암이 걸렸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걸 모아서 소아암이 친구들에게 줬고, 자 그렇게 자신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낸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스토리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것. 하지만 내가 한 번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가치 있게 본다는 게 바로 스토리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휴먼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가능하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꿈을 긍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서양과 동양의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황금률 혹시 아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공자가 그 말씀하셨나? 수신 뭐죠? 치국 제국 평천하죠. 평천하 제국 치국 수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작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사람에 대한 그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사실 안 나와요. 왜? 내가 나를 사랑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의 꿈이나 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긍정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질투나 경쟁이 나고 사실은 이제 그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수신이 돼야지 제각, 그 다음에 치국과 평천하 항상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잠재력이 발현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발전이 되니까. 나도 이렇게 잠재력이 개발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떠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잠재력이 있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 혼자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고 나 혼자 잘 되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좋았던 일과 성공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실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시련, 우리들의 좌절, 나의 단점들, 내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아파했지? 나는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열등감을 느꼈을까? 나는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사실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만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도 이런 것은 힘들어하겠지라는 공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주에서 고향이 전주인데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서울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제가 그 초창기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이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게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머물러 있는 공간인데 밥을 먹을 때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게 저에게 엄청나게 쪽팔린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야 내가 혼자 밥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어떤 테이블 앉아 어떤 남자 학생이 혼자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식판을 가지고 갔다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로 갈 때 하다가 쟤 문제 있나?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있지? 계속 이쪽으로 가시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죠. 말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 숙기도 없고 인기도 없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 경험을 했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저기 혼자 있는 저 사람이 공감이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혼자 서성거리잖아요. 혼자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거 마음 아프겠구나. 쓸쓸하겠구나. 아, 저거 정말 나도 저거 경험을 했는데. 자, 그 공감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아파봤던 어떤 경험들, 내가 좌절했던 거, 내가 쓰디 쓴 경험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나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정말 태연하게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재능과 공감력들을 꺼낼 수 있는 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